저는 부천 약대교회에 다니는 임종한 권사라고 하고요. 인하대학도 의과대학 사회학교실 교수로 있습니다. 전공 분야는 1차 의료, 환경의학이 제 전공 분야여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 공동체가 건강할지에 대한 지역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 환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신앙과 결부되어져서 가능하면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거나 또는 지금 생태계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창조 세계를 지켜나갈지 실천 활동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기후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의 이제 온난화 현상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기 중에서 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증가되게 되면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게 알려진 물질 중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들 물질 자체가 그 전에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는 거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 비가역적인 변화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지구 생태계 자체가 일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정도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450 ppm 정도가 되게 되면 2100년에 이르렀을 때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4.7도까지도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1.8도 정도의 변화를 보였는데도 한쪽에서는 대륙 쪽에서는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지고 해양 쪽 부분에서는 큰 이제 태풍이라든가 또 해수 피해로 인해서 갈수록 심각한 재난에 노출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애들이 열이 날 때 한 39도, 38.5도 되게 되면은 애들이 열이 있어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36.5도인데 39도 같은 경우에서는 한 2.5도씩 변화가 있는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오면 혼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정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활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우리가 정상적인 뇌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 상태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민감한 변화가 2.5도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생태계도 전체적인 부분의 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큰 생명체로 서로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 지금의 1.8도씨가 향후 1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보게 되면 4.7도까지의 변화를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고 멸종되는 종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기후온난화뿐만이 아니고 화학물질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대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게서 간 독성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혈액 독성을 일으키느냐 발암물질이냐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조류나 포유류나 어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크가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선 괜찮지만 사람이 버리고 남은 그런 화합물질 자체가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또 땅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생명종한테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오면은 파충류에도 이상을 시키고 조류 이상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조류 같은 경우 보면 알을 낳는데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파충류나 악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새끼 악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새끼를 낳고 기르는 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서는 멸종되는 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등 동물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노출에 따라서 수컷과 암컷이 발생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웅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종이 늘어나게 되면 멸종되는 종이 많이 되는 거죠. 포유류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추적해 봤을 때 70% 정도의 포유류가
종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지구 생태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지구상의 6번째 대멸종 시기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안고 있는 거고, 화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 오염이나 토양 오염 이런 걸 통해서 멸종되는 종들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화의 귀결을 통해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지구 생태계를 바꾸는 거죠. 어떤 경우 그 독소라는 것들이 지구 온난화 물질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몸속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물체 내에서 생식 기능이나 생장 작용에 손상을 주는 물질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유해한 영향들이 여러 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제일 많아요, 보면은.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썩지 않죠. 분해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 파도가 치잖아. 그럼 파도가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체가 큰 플라스틱이 작은 플라스틱을 쪼개집니다. 그러면 여러 형태로 막 쪼개지겠죠. 그럼 물고기가 이 플라스틱 조각을 작은 물고기를 오인하고 먹어요. 그러면 물고기 속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거야. 어떤 경우에서는 어린 거북이 플라스틱을 많이 먹었는데 이 플라스틱이 쌓여서 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부력이 생겨갖고 바다배에 떠서 굶어 죽는 거예요. 집단 폐사되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도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보니까 내장하고 플라스틱 쓰레가 그냥 뒤에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플라스틱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썩지 않으면서 바다에 보면은 쓰레기로 고이면서 그 피해가 해양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한테 미치고 있는 거죠.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줄이자. 그리고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보면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빨리 하는 것들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능하면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또 그 에너지를 통해 갖고 생태계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서는 그 피해 자체가 재앙과도 같이 사람한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생활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지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식생활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보면은 육류 섭취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들이 다 보면은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강에 침해를 줄 정도로 과다하게 육류 섭취 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게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채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식물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식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수산물이나 또 육류나 이런 부분들이 고르게 섭취될 수 있는 바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식생활 자체가 지나치게 서구화되거나 가공식품이나 육류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발효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식생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시켜 가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식생활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되라든가 화학 물질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방식들을 더 우리가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차면 가능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이런 대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능해서 에너지의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에 있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자. 소스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탄 발전소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른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라고 생각해 봐서 교통수단을 바꾸는 거, 또 에너지를 바꾸는 거, 우리가 식생활을 바꾸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